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100억을 벌 수 있었던 매매 지표,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술 분석 지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방법부터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볼린저 밴드를 쉽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필요한 부분만 나눠 보실 수 있도록 캡션을 나눠 둘 테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설명칸에 보시면은 캡션을 나눠 두도록 할게요.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 상단 밴드, 하단 밴드로 구성됩니다. 중심선은 이동평균선으로 특정 기간 동안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며 보통 21선을 사용합니다.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는 중심선에서 일정 표준 편차만큼 위아래로 떨어진 선으로 일반적으로 2배의 표준 편차를 사용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 주가는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상대적 고점과 저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 가격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가가 상단 밴드에 도달하거나 상단 밴드를 돌파할 경우 과매수 상태임을 의미하며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진 것을 나타냅니다. 주가가 하단 밴드에 도달하거나 하단 밴드를 돌파하면 과매도 상태임을 알 수가 있죠. 가격이 과도하게 낮아진 것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추세 강도 확인. 밴드의 폭이 좁아지고 가격 중심선 주위에 움직이는 경우 추세의 약화나 횡보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반면 밴드의 폭이 넓어지며 가격이 상단 혹은 밴드 하단에 가까이 붙어 움직이면 추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만 이용할 때 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중심선인 이동 평균선만 기준으로 매매할 경우 잘못된 신호로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주가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시장이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주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추세의 방향을 식별하고 추세의 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따라서 이동 평균선만 의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신호를 걸러낼 수가 있죠. 그러나 볼린저 밴드 하나만을 의존할 경우 매매 근거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표도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볼린저 밴드와 함께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는 RSI 상대 강도 지수 지표를 함께 사용하며 거래 근거를 높이고 있습니다. RSI는 0에서 100 사이 값으로 표시되며 간단히 말해 70 이상은 과매수 상태, 30 이하는 과매도 상태를 나타냅니다. RSI 보조 지표는 70을 상회하면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아 매도 신호로 해석되며 30을 하회하면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아 매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RSI 지표를 함께 사용하면 시장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매매 결정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 지표 외에도 시장 조건과 전반적인 흐름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지표 설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한 볼린저 밴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 화면 상단 메뉴에 지표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보입니다. 검색창에 볼린저 밴드 혹은 BB를 입력한 뒤 검색 결과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 볼린저 밴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가 차트에 추가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의 두께와 색도 변경 가능하니 눈에 잘 들어오도록 개인 취향에 따라 설정을 해주세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RSI 지표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차트 상단 메뉴에 지표를 선택하고 RSI를 검색한 뒤 추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린저 밴드의 활용의 정석 박스권 매매.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수평을 그리면서 평행하게 행보를 하고 밴드 폭이 좁을 경우 박스권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캔들이 밴드의 상단선에 닿으면 숏 포지션을, 하단선에 닿으면 롱 포지션을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RSI 지표와 거래량을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단순히 상단선이나 하단선에 닿으면 매매하는 것보다 지지선과 저항선, 추세선을 그리며 전체적인 흐름과 차트의 큰 틀을 이해한 후 매매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며 확률적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어서 실제 차트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스권일 때 위아래로 스위칭을 하며 지속적으로 수익 내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차트가 행보하다가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증가하면 추세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상단선을 이렇게 뚫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중심선에서 1차 매도를 하고 상단선에 닿을 때 최종적으로 전량 매도를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밑에서 잡은 롱을 여기에서 익절을 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숏을 닫는
단기 숏을 잡게 됩니다.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법은 단타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의 흐름을 보실 때는 1시간, 4시간 봉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단타를 할 경우는 5분, 15분 봉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매매 시 주의할 점은 박스권 매매는 시장의 변동성이 낮을 때는 효과적이지만 시장의 상황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스권을 벗어나는 순간 갑작스럽게 추세가 형성될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박스권 안에서 벗어난 경우 여기를 지금 예를 들자면은 여기 라인이 이제 저항선 라인입니다. 저항선 라인을 뚫고 현재 조금 올라왔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추세가 갑자기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손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돈을 수익을 낼 수가 없고 손절할 때 또 손절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추세 형성 시 돌파 매매. 박스권을 그리며 행보하던 차트에서 장대 캔들이 출현하고 지속적인 거래량과 함께 발생하면은 추세 형성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바로 추격 포지션에 들어가는 것보다 잠시 기다렸다가 추세가 확실해졌을 때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세가 형성될 때 바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면 좋겠지만 휩소 무빙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추세가 형성되면 한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수익률이 조금 낮아져도 손실을 볼 가능성은 적습니다. 해당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볼린저 밴드 캔들 이제 이탈을 하고 단기 숏을 잡았을 때 여기 단기 숏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부근에서 또 꼬리를 달았을 때 또 롱으로 먹고 이렇게 쭉쭉쭉 가면 되고, 그리고 또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차트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거래량과 동반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타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세 돌파 매매를 하실 때 저는 1시간, 4시간 봉을 보고 이제 5분, 15분 봉을 보면서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손절 범위는 이전 저점 부근으로 설정하여 되돌림으로 인한 하락에도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매도 타이밍은 캔들 볼린저 밴드를 넓혀 가다가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64,000을 뚫지 않고 계속 볼린저 밴드 안에서 하단선, 중심선, 상단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64,000부를 뚫는 이제 추세 돌파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64,000부를 이제 로스로 잡는 게, 손절 범위로 잡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을 타서 평단을 낮춰서 탈출을 했으면 제일 베스트고, 만약에 풀 매수를 들어가셨다면은 이 구간을 로스로 잡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64,000부를 뚫으면은 추격 매수가 나오게 돼서 이렇게 차트가 상승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힙소 농구공 매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박스권을 그리다가 장대 캔들이 등장하고 볼린저 밴드를 뚫고 확장하는 상황에서 거래량은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종종 발생하는 힙소 무빙, 개미 털기, 스키징으로 불리는 가짜 무빙입니다. 해당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68,800불을 찍고 갑자기 계단식으로 쭉쭉 빠지게 되다가 하락이 가속도가 붙어서 여기 59,000불 꼬리를 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꼬리 이런 자리에서 롱을 잡게 되면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차트가 박스권을 그리다가 CPI와 같은 경제지표 발표 이후 장대 음봉 캔들이 출현했습니다. 이때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시점에 빠르게 포지션을 정리하여 수익을 내줍니다. 가짜 무빙을 판단하는 방법은 거래량과 RSI를 확인하여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차트가 길게 내려 꼽은 이후 상황에 따라 계속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길게 유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 타이밍은 움직임이 시작될 때 지지선 위쪽에 걸어두고 한 번 더 빠질 것을 대비하여 조금 아래쪽에도 2차 매수를 걸어둡니다. 익절 범위는 대체로 가격이 절반 이상 상승할 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길게 내리꽂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해당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73,000불 신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농구공 매매는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며 뉴스나 경제지표 발표 후 순식간에 나타나는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매매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차트 지표를 활용해서 본인이 매매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경험치가 쌓여야지 더 앞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지표나 뉴스와 같은 외부 요인들을 확인하며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후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이를 통해 시장 움직임에 대한 감을 익히고 판단력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차트가 100% 맞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이제 이 100억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수익이 위아래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1년으로 나눴을 때 저는 수익이면은 만족을 하는 매매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지표를 선택을 하시고 많이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스펀지 마냥 흡수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 거로 만드셔야지 진정한 여러분들의 매매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강의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많은 분들께서 기대해 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다양한 매매법과 볼린저 밴드를 응용한 매매 전략도 소개해드릴 예정이오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Cause I've been living life right like I could just die